네, 반갑습니다. 와, 스카이템 팀에 이렇게 초청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뭔가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스카이 리더 사장님들이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던 모습이나 저희가 랠리장에 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어, 되게 큰 변화기를 겪고 있어요. 예전 SBA 전까지 해왔던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엄청 많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눔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네요. 저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파주시의 발령을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교사로서 좀 빠릿빠릿하게 일도 하고 그 시키는 일들을 잘 했더니 인정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금촌역, 운정역, 뭐 교화역 이런 곳에 전광판에 스승의 날 모델로 이렇게 띄워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네, 공유를 다시 한번 네, 다시 부탁드려도 해볼까요? 될까요, 사장님? 네. 잠깐만요. 됐나요? 네, 이제 보여요, 사장님. 아, 이제 뭐예요? 네. 그럼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어. 아닙니다, 사장님. 아, 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모범생이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게 그냥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진짜 교사로 태어났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그게 되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교사로서는 조금의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교장 선생님, 또 막 교육감까지 꿈꾸면서 그 이상의 영향력을 꿈꿨던 것 같아요. 명예도 명예지만 누군가에게 큰 꿈을 줄 수 있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경인교대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이때 졸업식 때 부모님들과 제 동생인 현아 사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졸업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못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그때 못 왔던 거를 이때 와주셨던 것 같아요. 현아 사장님은 같이 교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또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싸웠어요. 친자매가 왜 원래 싸우잖아요. 근데 사업을 같이 하니까 더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둘도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함께 해주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직장 생활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성취감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집이 굉장히 볕도 안 들고 곰팡이가 낀 거예요. 저 까만색 그 얼룩들이. 근데 여기에서 20년간을 살았는데 삶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내 방은 생기지가 않았고 어떻게 해도 그 선택의 폭이 자꾸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했던 게 뭐였냐면 저의 재정적인 한계가 선택의 한계가 되는구나. 사립대학원을 가고 싶어도 학비 때문에 국립대학원을 가야 하고 유학을 가고 싶어도 그냥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꿈을 접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교사가 된 것도 뭐 교사로서 뭐 얼마나 그 책임감이 처음부터 있었겠어요. 그 고등학생이. 그게 아니라 시험을 치고 나니까 수능 성적이 잘 맞춰갈 수 있었던 곳이 또 교대였어요. 다들 그렇게 직업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를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난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왼쪽부터 곽정임 사장님, 그리고 오세정 사장님, 곽정한 사장, 그리고 저예요. 이때가 2015년도였는데
이 당시에 정임 사장님은 저보다 먼저 전업을 한 상태였고 세정 사장님과 제가 15년도 3월에 전업 동기입니다. 그래서 셋이서 서울에서 얼마나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시간의 자유를 그때 누렸죠, 먼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철없었던 한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인제 다들 전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컨벤션에 가고 여기가 월스트리트예요. 뉴욕 거리를 활보하면서 막 이러면서 걷는 모습입니다. 이때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 정한 사장님의 이 질문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제가 미친 듯이 막 대학원 준비하고 보고서 쓰고 일정 연습하고 막 진짜 다른 친구들은 제가 그때 5년 차, 6년 차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해외여행도 나가고 막 연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방학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정한 사장님이 저한테는 뉴스킨 사업 전달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너무 그냥 약간 경주마처럼 이렇게 승진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서. 근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루는. 현지야,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 끝에는 어떤 삶이 있어? 그 끝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정한 사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동이고 하나는 파이프라인이야 하면서 스타벅스 회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근데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강의를 더 뛰어볼까? 아니면은 그때는 유튜브도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책을 써볼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주식 그 증권회사를 20년간 다니셨었거든요. 그러고서는 IMF 때 퇴직을 하셨고 그때 주식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몇십억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평생을 한양대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오셨었는데 평생을 돈과 씨름하신 분인데도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근데 정한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 열심히 하다가 이쁘고 똑똑한 언니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때려치더니 다단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의리상 비누 몇 개 뭐 사준 기억이 있었던 그런 언니가 저한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은 뭔가 알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아는 게 뭘까라는 생각에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저를 선능 강의장에 초대를 했었고 저는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고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그 사주더라고요. 그 앞에서. 근데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가서 그러면 뉴스킨이 파이프라인이란 얘기야? 왜 파이프라인이야? 막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영선 사장님 아시죠? 500만 장자. 그 영선 사장님의 둘째 딸인 양지은 사장님이 언니는 그게 왜 궁금한데요? 막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속으로 쟤 뭐야? 막 이랬는데 그때 뉴스킨에 대한 호기심이 무럭무럭 생겼었고 그리고 정임 사장님, 세정 사장님이랑 계속 어울리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열정이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열정이 뒤지지 않는 그런 반짝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사장님은 저에게 파이프라인을 알려줬었고 8개월간 뉴스킨을 알아보면서 투잡이지만 진짜 열심히 알아봤던 것 같아요. 선능에서 파주까지 부산 사장님들은 진짜 무슨 저걸 걸어가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거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4시 반에 끝나고 선릉으로 달려가면은 전철 타고 한 2시간 좀 넘어요. 그러면은 그때 한 7시쯤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8시에 강의 듣고 10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12시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에 일본 컨벤션을 가게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그 도쿄돔을 타터에서 했었는데 3만 명의 관중과 그리고 에이지랑미의 비전가 그리고 그 일본 리더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울고 웃더라고요. 그 통역기를 끼고 나서도. 그래서 와 이거 3만 명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울릴 수가 있어? 제가 원하던 게 그런 영향력이었거든요. 어렴풋이.
근데 교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0명? 뭐 이 정도? 근데 3만 명? 와, 이거 규모가 다르네, 급이 다르네 하면서 아, 진짜 엄청난 대기업이었구나. 근데 내가 모르는 그런 사업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 이제 전업 결심을 하고 잠재력을 내가 잠자고 있던 내 안의 거인을 깨워봐야겠다. 이 기회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스킨을 선택하게 됐는데 지금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떠나서 제가 깨지고 부딪히고 성장하는 이게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가 없고 그리고 교사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 말 잘 듣고 그래서 저는 깨질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와, 이게 진짜 갖가지 분들을 만나고 가지각색의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정말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쉽지 않지만 옳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요즘 너무 떨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너무 많이 주잖아요.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읽어보셨어요, 혹시? 돈에 대해서 궁금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직후에 진짜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못 버는 4가지 이유. 첫 번째,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맞죠? 두 번째, 귀찮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지 않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너무 일확천금을 바란대요.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들을 원한대요. 그게 올곧지 않은 태도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확실성을 싫어한대요. 똑똑할수록 더 심하다고 하는데 저 진짜 이거 이해하거든요. 사실 월급쟁이들이나 그 직장인들 그리고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안전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에 너무 행복해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든요. 근데 절대로 돈은 확실한 게 아니래요. 불확실성을 즐기는 사람만이 큰 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래요.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 아,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호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리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 나는 돈이 안 중요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 사업 설명하면은 야, 나는 너처럼 돈 안 벌어도 돼. 나 부자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셋 중 하나인 거예요. 겁이 없거나 뭘 몰라서 그리고 확신이 없거나. 그래서 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저희가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돈의 가치는 우리 삶의 그 바탕,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아버지가 그때 IMF 이후로 가세가 확 기울었는데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교복을 한 번도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었어요. 그 교무실에서 이렇게 막 포대자루 같은 거, 막 77 사이즈 입고 다니고. 근데 77 사이즈 입으면서도 아, 엎드려서 자기에 되게 편하다 막 이랬었어요. 사람이 심포도 있잖아요. 아, 저 포도는 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못 가지면은 합리화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마음껏 이게 약간 손이 큰 편이라서 막 쏴요. 돈만 있으면. 근데 이런 거 너무 하고 싶고 먹본데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받고 싶은 교육 진짜 퀄리티 좋은 교육들도 받고 싶고 그 헬스도 헬스장에 가서 나 혼자 막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고 멋있는 PT 선생님 딱 붙여가지고 근육 만들고 싶거든요. 살고 싶은 집에서 살지도 못했었고 꿈을 꾼 적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 안 됐던 삶에서 저는 뉴스킨을 만났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바꾸기 위해서 결심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나약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표를 쓴 거예요. 사표를 쓰면은 내 결단이 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너 왜 그만뒀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의지가 점점 단단해지지 않을까? 배수진을 친 거죠.
근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 한 점도 한 적 없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가끔씩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 선생님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기간제 자리 났다고 막 들어오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설명을 안 했구나 싶어서 "아 예 괜찮습니다." 이러고선 마는데 제가 네 나중에 봉사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기간제 삶을 살진 않겠죠. 그다음에 삶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자유를 이루려면 결국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사장님들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내 아이나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만큼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줄 때 행복감이 훨씬 크대요. 받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너무 살고 싶거든요. 근데 교사로서는 그게 심포도였어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아유 엄마 아빠는 그거 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약간 이런 것처럼. 근데 진짜 잘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몇 단계로 나눌 수는 있지만 요즘 제가 겪는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까지 한 6 년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이 5 년간 겪었던 것보다 지금 1 년간 겪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것들을 사장님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얘기예요. 준비되셨죠? 사장님들은 배우는 자세로 프로의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라는 것은 돈을 버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안일하게, 편안하게, 내 식대로 동호회 나오듯이 하십니까? 200만 원 벌던 때보다 저예요. 교사가 200만 원 벌거든요. 200만 원 벌던 때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교사 때는 시골 학교여서 통학 시간 통학이래. 통근 거리가 1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7 시에는 적어도 집에서 나서야 8시 반 수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7 시에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뉴스킨 하면서. 근데 요즘은 줌으로 하는 그 운동이랑 미팅 때문에 6시, 7 시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진짜 게으르게 좀 일어나고 화장도 대충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경기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요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과 요 안에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와 관객의 차이는 뭘까요? 큰 글씨 보시겠어요? 선수는 돈을 벌고 관객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킨에서 돈을 벌려고 왔나 쓰려고 왔나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뉴스킨에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다면 나는 아직 관객이고 내가 버는 돈이 훨씬 많다면 나는 선수예요. 맞나요? 책임지고 뜨는 사람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앉아서 비평하고 "어이구 잘한다." 응원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자세예요 사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관객이란 뜻이에요. 시합을 위해 죽자사자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죠. 손흥민 선수 보세요. 아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 옆에 딱 붙어 가지고 두 부자가 경기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루를 쓰잖아요. 근데 관객들은 어때요? 이런 삶을 사나요? 그냥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제 머리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나오더라고요. 와 그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인지 요즘 알았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은 무조건 '난 할 거야.' 필사적. 오늘 동영상을 봤는데 머스트와 슈드는 다르대요. 슈드는 '하면 좋지.'라는 뜻이 살짝 있는데 머스트는 무조건 한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필사적인가 아니면 바라기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수들은 소수고 관객에 비해서 관객은 다수죠. 나는 지금 선수의 자세로 있는지 관객의 자세로 있는지
나는 돈을 벌려고 왔는지 쓰려고 왔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점검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은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95%의 삶을 원하시나요? 지금 수도권이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출퇴근길은 없지만 그래도 선릉, 여기 지금 선릉 사무실이거든요. 선릉은 아직도 이렇더라고요. 코로나가 있어도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의 삶. 아니면 사장님들은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즐겁게 물놀이하고 경치 즐기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5%의 삶을 원하시나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부업으로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 덕후예요. 제가 판타지 소설의 장면인데 이 반정이 일어나요. 근데 아델라인이라는 공주가 이제 그 무능한 왕을 엎어뜨리고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왕의 수족이 돼서 더러운 일을 다 했던 기사단을 해체를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도구로만 살 생각이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사람이란 게 뭔지 알아? 숨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고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이야.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야. 자신의 삶을 소유해야 사람이야. 나는 사람인가? 그들은 자신에게 물었다. 자신의 의지 없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그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리더로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장님들은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리더가 돈을 번다는 것? 뉴스킨에서 리더가 돈을 번다는 것? 맞죠? 이 세계는 영향력의 순서대로 돈을 준대요. 그 원칙이 그렇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종원이나 뭐 삼성의 뭐 임원 그 회장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의 양이 아니라 영향력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다시 돌아가서 리더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도 내마이성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책을 팀원들이랑 북미팅을 하는데 와, 예전에는 이런 책이었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곽정환 사장님이 저한테 딱 다이아 때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다이아 때 현지야, 이 책 진짜 너무 좋아. 내가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았지? 이거 좀 빨리 읽었으면 더 빨리 성장했을 텐데 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듣고 바로 읽었어요. 근데 한번 봐도 수학의 정석 같은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글자랑 그게 다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읽으니까 와, 뼈 때리더라고요. 진짜 왜 이렇게 세게 말해? 몰랐던 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책 읽기랑 강의 듣기는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뉴스키는 사실 노가다 뛴다고 볼 수는 없죠. AI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기회 승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리크루팅이나 소비자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내가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내는 그 원천은 책과 강의다. 근데 책과 강의를 보면서 비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바로 행해야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결심을 한 순간, 변화를 원하는 순간 맨날 보던 책인데 처음 보는 듯한 문구가 막 눈에 들어온다거나 그걸 통해서 또 움직인다거나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서 빨리 가고 늦게 나가기가 되게 중요하대요. 모든 것은 시스템 뭐랄까, 시스템 시간에 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전과 후에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리더고 내가 진짜 선수라면 먼저 나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거죠. 리더 마인드와 습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지금 막 스카이팀은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여서 들으시네요. 지윤 사장님도 계시고 1008 거기 사장님 맞죠, 맞죠. 네, 거기도 모여 계시고 다들 모여 계시네요. 우와, 저기 감사부부라고 되어 있는 곳에도 막 모여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대원 사장님 오늘 되게 잘생기셨네요. 이럴 때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팀의 리더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합니다. 나의 잠재력을 성공자로 바꾸는 행동이래요. 왜 그러냐면 와,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대박. 나 성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무의식으로 한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 막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시스템 100%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습관이 그냥 얼룩이 아니라 치석처럼 껴있대요. 그래서 이 치석을 제거하려면 스케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양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치석 제거하는 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을 통해서 이거를 치석을 빼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그냥 생각의 재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00볼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을 막 쳐다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만집이 2만 집이 팍팍 띄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제품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갈바닉을 막 3-4번씩 하고 하루에 나가기 전에도 하고 그리고 얼굴이 빛나고 몸이 날씬하고 내가 흥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 해가서 미친 듯이 막 해봤어요. 이게 팔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뉴스킨은 파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있다. 그래서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쓰지 못한 것은 양심에 찔려서 말을 못하거든요.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계속 바뀌려고 애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인상사진? 네. 배도 엄청 나왔었고 막 손발 차갑고 생리통도 엄청 심하고 막 마트 한 바퀴만 돌아도 픽픽 쓰러지는 저질 체력에서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가고 그다음에 얼굴 보시면 진짜 이랬다니까. 이때가 그 예전에 사귀던 분이 여친 카메라라고 되게 비싼 거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거. 그걸 껴가지고 이렇게 찍어준 되게 예쁜 사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포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저기 지금 푸석푸석한 피부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미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여드름 피부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편편한 평면이 이렇게 볼록볼록한 입체적인 얼굴이 되더라고요. 제가 흥분할 만하죠? 되게 잘 나온 건데 지금이랑 비교하니까 엄청 보여. 점점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쵸. 나래 사장님 감사해요. 지금 피부는 진짜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뉴스킨에 절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품 애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절 극복 방법.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나가면 되게 기운 빠지고 자꾸 막 명현 생겼다고 하고 뉴스킨 나랑 안 맞다고 하고 그거 다단계냐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거절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궁금하시죠? 이것도 책에 있어요.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사업 계획 보여주고 우리가 리크루팅하고 데모하는 게 다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10대 6대 3대 1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0명을 세미나에 초대하면 진짜 진지하게 10명한테 사업 설명을 한 거예요. 목에서 피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4명은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6명이 그럼 나 한번 알아볼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6명 중에서 3명은 알아볼 게가 뻥이야.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진짜로 시작한대요. 근데 이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없어지고 1명은 소비만 하고 1명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거 맞죠? 신정현 사장님. 사장님의 경험으로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1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 1명이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9명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10명한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내면 1명이 남는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9명의 부정이 그냥 되게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단지를 진짜 붙이기 싫어요. 제가 콜드 가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막 능청 떨면서 말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집집마다 테이프 붙이는 게 너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가 구몬학 선생님 하시는데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구몬 전단지에 붙인 적 있거든요. 그때 기억 때문인지 너무 싫었어요. 밤마다 그 현관 앞에 붙이는 게. 근데 이번에도 너무 싫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랑 내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명 이상 대문을 안 하면 각자 벌칙을 하자 했는데 제가 벌칙으로 전단지 붙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벌칙에 당첨이 됐겠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뒷골이 쭈뼛쭈뼛 서면서 막 마스크 끼고 막 도둑처럼 가가지고 50층부터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한 10장까지는 너무너무 떨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일에 걸쳐서 600장을 붙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이래요. 200장 붙이면 1명 컨택이 돼요. 200장 붙이면 1명 컨택되고 200장 붙이면 1명 컨택되고 그러면 3명에게 데모를 했겠죠. 그 중에서 1명이 저와 지금 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1명은 없어지고 또 1명은 그냥 소비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확률이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아 내가 201장 붙일 때마다 몇 명의 확률이구나라는 걸 계산을 하니까 이게 되게 발걸음도 가볍고 하겠더라고요. 선릉 사무실이라서 지금 마스크 끼라고 방송이 나오네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몇 명의 1대 파트너세요? 루비가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고 루비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통은 지금 4명 또는 6명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6명의 1대 파트너를 만들려면 찾겠다면 몇 명에게 해야 될까요? 60명이죠. 그래서 이 60명에게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셔서 빠른 기간 내에 해내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요즘에 또 느끼는 거는 뉴스킨 사업은 정말 팀워크 사업이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뭐든지 1등을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에 오니까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사는지, 왜 이렇게 다들 악발인지. 그래서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는데 잘 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너무 부럽고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플러스라는 책, 더 해빙이라는 책, 거기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타인의 성공을 기뻐해야 그 성공이 나에게 온대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동영상에서 하루에 100명한테 축복을 보내래요. 마음속으로. 너 잘 될 거야. 너에게 돈이 눈사태처럼 쏟아질 거야. 이런 말들을 막 하래요. 마음속으로. 실제로 입으로 내뱉으면 이상한 애로 보니까. 근데 그거를 1000일을 하면은 3년이죠. 관상이 바뀐대요. 관상이. 부자 관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는 사인의 성공을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봤더니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칭찬을 하고 좋은 영향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사실 뒷담이나 저 사람은 저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누군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줬던 과거의 저를 많이 꾸짖으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 남 신경 쓸 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투가 아닌 축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팀 플레이어는 리더래요. 우리가 그 축구 경기에서 감독들이 팀 플레이를 잘하는
뛰어난 선수들을 뽑잖아요. 개인기 뛰어난 선수보다. 리더들은 팀플레이어인데 이 사람들은 스폰서에게 겸손한 자세로 사업 방식을 배우고 그걸 전부 행하고 배운 것을 파트너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배우는 거였어요, 오히려. 이 내 속을 다 비워내고 이거를 전부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마음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하는데 깊은 마음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나니까 행하는 건 쉬웠고 그리고 행하고 나서 가르치는 건 더 쉽더라고요. 배워서 해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들이 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폰서링은 의무가 아닌 봉사래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나한테 카운셀링을 해준다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안 해준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지하고 열정적인 것을 스폰서에게 보여줘야 스폰서도 나에게 집중을 하죠. 뭘 보여주냐면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을 행동으로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를 신뢰하고 스폰서를 신뢰하고 스폰서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단계를 완수해야 2단계를 배우는 거고 1단계도 안 했는데 아우 사장님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했다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배우는데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반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 사람이 떠나고 이 사람이 못하고 하는 게 다 내 잘못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폰서 받는 그 사람들이 꿈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잘하면 된다. 나의 성공도 내 덕이고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덕이다. 너무 겸손하지 않고 오만해서 그 사람이 못 돼도 내 탓 같고 잘 돼도 내 덕분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스폰서링을 받을 때 하소연하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막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누가 아프고 그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다 알아요. 사장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때문에 못 하겠어요. 막 진짜 많아요. 진짜. 운동을 하는데 본인 소비자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나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모지러 나겠대. 그러면 저한테 돈을 벌고 싶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렇죠? 나름대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미팅에 참석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스폰서 사장님이 참여하는 모든 미팅에 참석해야 참석하는 거예요. 한방향 정렬이라는 것은 파트너 정렬이 아니라 위로 정렬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래로 분산돼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면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에너지가 뺏긴단 말이에요. 맞죠? 분산이 돼요.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오롯이 스폰서 사장님, 1대 스폰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에게 완전히 오롯이 향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도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무조건 바짓가랑이 붙잡고 귀찮게 하고 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귀찮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파트너가 된다면 나에게도 그런 파트너들이 계속 생기겠죠. 저는 이게 5년간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잘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신경할 거야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면 성격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자꾸 들어.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제 입력을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얘기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요즘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로만 판단을 하려고 나래 사장님이 성격이 좋으셨구나. 단어 하나, 생각 하나에도 집중을 해서 제가 이제 경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말을 좀 이렇게 입을 닫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뭔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뭔가 리크루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성공자들도 잘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점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가 있어서 누군가가 저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저와 다른 행동을 하면은 저 왜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진짜 큰 깨달음을 느꼈는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팀이 크더라고요. 그 팀이 안 크는 거는 내가 뭔가 못마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요즘 깨달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계속 보고 있고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 공감, 소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랑현 사장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 조규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소통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통도 어렵고 수용도 어렵고 기다림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성장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그 연금술사의 주인공이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이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방법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럼 배워야 하네. 그대의 목숨이 달렸으니.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때 해내지 못하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밀어 넣은 거죠, 스승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못하겠다고 막 떨다가 나중에 결국 해내요. 그래서 사장님이 못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만일 해내지 못하면요. 자아의 신화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죽음에 이르렀던 무수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생명을 더욱 돌아보게 만드는 법이니. 만약에 했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딪혔고 성장했고 다른 그 안전지대에서 편안히 살던 벌벌 떠면서 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산 거니까요. 요즘 부스트잖아요. 제 생각에는 말일까지 미친 듯이 달리면 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부스트로 스타를 남기죠. 얼마 전에 김래진아 사장님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미켈란젤로, 라파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예술가들의 걸작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의뢰를 받아가지고 기간 내에 해내지 못하면은 잘리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주고 의뢰인들이 부자들이었겠죠 그때 귀족들이 돈을 주고 야 이때까지 해내라고 했는데 그 막 울면서 한 거예요. 막 허리 휘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낸 거죠. 그래야 걸작이 남는다. 우리도 기간이 정해져서 뭔가를 해내야 예술호는 돈이 공할 때 생긴대요. 윤여정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쫄릴 때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이지락의 대중화나 플랫폼 확대에 부스트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 빠르게 넓게 퍼질 건데 내가 얼마만큼의 씨앗을 뿌려놨냐에 따라서 내년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수치화시키시고 하루 행동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제가 딱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하루에 200장씩 전단지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제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그래야 일주일에 7명이 남아. 맞죠? 그러면 한 달에 30명이 남고 그 30명 중에서 15명은 매니아가 될 거고 그중에 한 3, 4명은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쪼개서 하루 행동 목표를 결정을 하면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부정적인 마음이나 이게 약간 잔머리 쓰는 게 없어져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정을 없애는 것이 바로 행동 목표다. 그리고 조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 회사가 주는 기회인데 요즘 1년에 여러 번 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너무 좋은 회사죠. 저는 벼락치기를 진짜 옛날부터 잘했었는데 시험을 뭘 내실지를 알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조차도 평소에 탱커 같은 걸 잘 해놔야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은 잡생각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시간 관리는 집중이다. 초집중은 집중 이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 딱 잡으시고 LTO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품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부스트 막 집중해서 지금은 TR이랑 부스트잖아요. 챌린지 지났어도 저는 TR이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사업 설명하고 두 가지 집중해서 사업 설명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한 건 한 게 아니죠. 왜 맨날 핀업 직전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거 많잖아요. 근데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존경심이 무럭무럭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선택을 옳았음을 증명하는 내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한 번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봐야 한다. 너무 제가 예전에 했던 습관으로 예전에 했던 벌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랬더라고요.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난 순간이고 궁하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로는 그때 나온다. 우리도 이때 나온다. 공짜는 없습니다. 편한 것 대신 불편한 걸 선택하신다면 한 달 뒤쯤 사장님들은 아마 되게 뿌듯하게 웃고 계실 거예요. 꿈과 현실에서 갈팡질팡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한대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쪽이 더 쉽다는 거죠. 나는 쉬운 거를 선택하는 관객인가 아니면 불편한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선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좋은 돈이 찾아와야 된대요. 나쁜 돈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김승호 회장이 돈의 속성에서 한 말인데 첫 번째는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욕한다거나 자세가 삐뚤어져 있다거나 누군가를 비웃는다거나 차림이 지저분하다거나 시간 약속을 어긴다거나 누군가와의 약속을 어긴다거나 근데 지금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달성하는 것도 나와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도움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생할 각오를 하라. 더 많은 시간을 기꺼이 일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록하고 정리할 것. 장기 목표를 가질 것.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이런 사람은 없죠. 유재석도 안티가 있더라고요.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면은 내가 더 성장하는데 보통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온 세상의 부의 비밀은 성공의 비밀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유스킨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이 상식대로 해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뉴스킨이 아닌 사회생활에서는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잘났으면 내가 떨어지고 제가 못났으면 내가 올라가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평가. 내가 잘나고 제가 잘나야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끝나요. 사업 설명이. 이게 뭐냐면 1년차, 2년차, 3년차가 이제 180, 190, 200이 교사 월급이에요. 더 올린 거거든요, 제가. 근데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은 한 명씩 리크루팅을 했을 때 나의 리딩 보너스예요. 그래서 4년차, 5년차, 6년차로 가면은 한 4년차까지는 이거 되는 거 맞나 싶지만 5년차 때는 넘어가죠. 그리고 6년차 때는 훨씬 넘습니다. 7년, 8년, 9년, 10년차 때는 유스킨에서 한 명씩 늘렸을 뿐인데 월 1억이고 교사로는 300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계에서 나에게 이런 월 1억이라는 도구가 주어진다면 제가 진짜 할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해보면서 살고 싶어요. 당신의 선택은 직장 생활 10년이냐, 뉴스킨 10년이냐. 너무 간단하죠? 이런 성장 가능성, 통제력, 자유로움은 사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때도 있고 내가 너무 부대끼는 날도 있을 거고 끝이 안 보이는 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 성공을 딱 점쳐주진 않은, 그러니까 확신 있게 너 이거 줄게라고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나에게 달렸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비전 있는 일이라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소수층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뉴스키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세상이고 그것은 저의 가치와 이념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달콤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데 있고 그 성공의 열쇠를 나누어 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도와주는 일이 바로 또 이 일이죠.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을 보고 제가 전업을 결심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팔려는 것을 고객이 산다면 그의 삶이 개선될까요? 속으로 답해보세요. 예스예요? 사장님들이 권하는 그 제품들? 그 거래가 끝났을 때 세상은 거래 이전보다 더 나은 곳이 될까요? 모두 오케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오케이를 했다면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용기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움은 책이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그걸 통해 나오는 나의 행동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진짜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사장님들의 인생이고 사장님들의 비즈니스고 사장님들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선수라는 마음가짐으로 끝장나게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까지 완전 나의 해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